내 땅을 100% 활용해라. 건폐율이 거의 100%처럼 보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뚫려 있다. 가벽이 있는데 건폐율이 안 들어가나요?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후 작업실 전원주택 1번 갑니다. 이 집은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댓글이 올라와서 겸사겸사 합니다. 이 집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 가려면 뭐 진짜 이 동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반경에 뭐 한 3시간 반경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다우다도의 그 빛의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골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보러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우유곽집이 많다. 우유곽집이 많다. 근데 이제 일본에 특이한 건물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건축법이 대한민국 건축법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건 어떻게 이걸 했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꽤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시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세 줄 집. 줄이 3개다. 세 줄 집. 세 줄 집. 집이 3줄이에요. 이거 다 그래. 집이 3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외부의 모든 걸 보지 않겠다. 모든 걸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눈 가리개 집인 거죠. 눈 가리개 집을 해서 이 건축주의 그 요구 사항이었어요. 건축가가 이걸 제안한 게 아니라 나는 그 프라이빗한 그 집을 짓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한 1000평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옆집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싫은 거.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도 싫고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최대한 땅을 최대한 다 쓰고 싶다. 건폐율을 100% 쓰고 싶다. 근데 건폐율이라는 게 제한이 있죠. 법적으로 뭐 60%냐, 뭐 70%냐, 50%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데 내 땅을 다 쓰게 해달라. 다 쓰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마당도 건축물이 되게 해달라. 건축물 안에 마당을 만들어 달라. 그런 디자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이해간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건물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십자형이에요. 십자형.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뭐냐? 마당입니다. 마당. 비도 오고 햇볕도 들고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마당인 거죠. 여기도 유리와 유리로 되어 있는 마당. 유리와 유리로 되어 있는 마당입니다. 여기는 진입 여기 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차가 들어오고 진입 마당인 거죠. 진입 마당. 이렇게 해서 요것도 빈 공간이잖아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잖아요. 또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유리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뭐다? 그냥 가벽이다. 가벽이 3개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3개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붕인 거죠. 지붕이지 1층과 2층인 건물이죠. 1층과 2층 건물이죠. 여기 보시면 1층과 2층이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 띠처럼 보여서 띠가 하나, 둘, 3개처럼 보이는데 요 공간이 외부인 겁니다. 외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떠 있는 거잖아요. 떠 있는 거니까 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벽의 양쪽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면 이게 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건축물이 여기만 있는 거죠. 요게 건물입니다. 여기 건물이고 요 벽과 창문이 레이아웃이 약간 이렇게 창문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연출을 한 거죠. 사실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같은 면입니다. 같은 면에 요만큼의 건물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냥 마당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벽이니까 없어도 돼. 근데 최대한 내가 건물을 다 활용한 거죠.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현대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일본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이건 벽인데 지붕이 뚫렸는데 건폐율이 안 들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삭제를 시키는 거죠. 이 부분 삭제, 이 부분은 삭제, 이 부분 삭제인데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왜? 건축법이 그 법이 그 법이다. 그 법이 그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벽인 거죠. 가벽. 가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버려진 공간이라고 본 겁니다. 차라리 건물 안에 넣어주세요. 왜? 내가 문 열고 나갔는데 여기가 외부에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나가서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려달라. 가려달라.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나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만큼만 벽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고 여기는 좀 비어 있죠. 빛이 떨어지고 비가 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공간인 거죠. 필요 없는 공간. 어떻게 보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건축주가 여기서 뭐 여기서 파라솔에 뭐 이렇게 펴도 되죠.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보잖아. 그게 싫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좀 개천이 흐르는데 보네. 내가 볼 수는 있지만 또 상대방이 보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벽을 세운 거를 세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 줄처럼 이런 건축물이 보이는 거죠. 1층면도 보면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현관 부분인 거죠. 현관에 들어오면 여기가 드레스룸 같은 창고 겸 신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화장실을 통해서 주방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로 가도 돼요. 일로도 가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6,300에 3,300 여기가 6,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6,100에 더하면 9.4m가 이 거실인 겁니다. 엄청나죠. 그 위는 또 여기를 뚫었어. 거꾸로 반대적으로 내부는 또 여기 안을 뚫어서 여기는 또 뻥 뚫려 있는 공간이 내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주방 세트가 있는 거죠. 주방 세트가 있고 뭐 냉장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단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 또 나가고 여기로도 나갈 수 있고 여기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심지어 차고가 있는데 차고의 이 벽을 유리로 한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여기까지 집이 넓어 보이는 거죠. 차가 멋있는 차를 알겠죠. 여기다 틱고 세우면 좀 그렇죠.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입니다. 올라오죠. 2층에 올라오면 2층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제 일본의 전형적인 목욕탕 세트죠. 1820에 1820 욕조가 있는 목욕탕 세트에 여기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세탁기 여기 있어요. 세탁기 여기 있고 여기가 그 건조실이라 그래요. 여기 세탁하고 빨래를 넣는 빨래대가 있는 세탁실인데 건조대를 만듭니다. 건조기를 넣는 게 아니라 건조대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햇볕이 들어오면 빨래가 이제 마르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가족 드레스룸이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방이 있고 방이 4개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마스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스터 돼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쓰고 아니면 가족 드레스룸. 여기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고 여기가 세면대가 이게 럭셔리하게만 2개가 딱 있어요. 사진을 보면 또 과하죠. 그러니까 1층은 차고까지 36평, 2층은 30평. 요건 뻥 뚫려 있는 거죠. 이건 외부고 요거는 뻥 뚫려 있는데 내부에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어둡지 않아요. 빛이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뻥 뚫렸다. 여기 뻥 뚫렸다. 그래서 집은 사실은 크로스 십자형인데 가운데도 또 뻥 뚫렸다. 근데 여기는 실내에서 뚫은 거니까 여기마저 뚫어놓으면 쓸모가 없잖아. 집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는 창문인 거죠. 창문을 통해서 빛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옆에 창이 없으니까 옆에 띠창밖에 없잖아요. 띠창밖에 없으니까 빛이 한계가 있으니까 천창에서 떨어지는 빛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 현관문이죠. 현관문이 열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차고가 있는 거죠. 차고가 이렇게 해서 아우 럭셔리 차를 넣어야죠. D차인 거죠. 여기는 비가 오는 거죠. 여기 뚫려 있습니다. 딱 보면 하늘이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리벽이 있는 겁니다. 차를 딱 놓으면 유리벽이 탁 닫히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오면 여기 딱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9.4m 이게 뻥 뚫려 있고 여기가 차고가 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요 유리박 여기 뭔가 빛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게 외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 유리가 있고 막. 근데 이게 아니 외벽이 가벽에 있으니까 좀 이게 유리가 어떻게 보면 많죠. 많은데 이거 들추운 거 아닙니까? 좁습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뚫려 있는 거죠. 뚫려 있는 거죠. 딱 보시면 무슨 그 뭐죠? 자동차 갤러리 같아요. 자동차 갤러리. 자동차를 사랑하시나 봐요.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아까 그 천창에서 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화이트 톤으로 쫙 외벽도 화이트. 건축주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방에서 보면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요게 그 창고 같은 이제 드레스룸도 있고 신발장도 있고 여기 화장실 요 세트가 있는데 위를 띄우는 거죠. 집 속의 집, 박스 안에 박스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로 쏙 나오는 거죠. 쏙 나오면 여기가 거실 있고 요 공간이 보이는 거죠. 주방이죠.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 여기 현관이네요. 들어오고 여기로 해서 옷장을 통해서 여기로 나올 수도 있죠. 주방 세트가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요 부분이 야외인 거죠. 여기도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야외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야외, 요 뒤에 여기도 야외인 거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세면대 두 개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정제되고 되게 그 건축 공간으로 돼 있고 모든 게 화이트인데 거꾸로 가구가 검정이죠. 가구가 검정. 가구로 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싱크대만 검정으로 탁 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밤에 이제 불을 켜면 이제 약간 주광색이네, 약간 옐로우, 약간 그런 거죠. 그런 색깔로 변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계단도 되게 모던하죠. 올라오면 이제 여기는 이제 뻥 뚫렸죠. 그래서 위에서 여기 빛이 떨어지고 여기는 내부에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로 가면 이제 방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드레스룸이고 여기로 가면 화장실이고 여기로 가면 방, 여기로 가도 방이 있습니다. 방이 4개죠. 이렇게 좀 내다보면 뻥 뚫려 있죠. TV 보시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건물은 이렇게 생겼다.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가벽이 띠가 이렇게 콘크리트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목조로 불가능하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면을 와꾸를 짠 거죠. 떠 있는 거죠. 팔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캠트처럼 이렇게 팔이 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팔인 거죠. 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세 줄집 어떻게 보면 일본에 특이한 집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거 아니 뭐 내 땅을 100% 활용해라. 건표를 거의 100%처럼 보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뚫려 있다. 가벽이 있는데 건표를 안 들어가나요? 지붕이 없잖아.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붕이 있으면 우리가 건폐율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땅에 가벽을 다 세우고 지붕이 이렇게만 있어도 요것만 건폐로 들어간 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건축법이 비슷해요. 일본 건축법이 한국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 건축법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죠. 도로사선 제한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로사선 제한이 일본에는 있어요. 한국은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나름대로 건축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1.5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별로 이게 아마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떼국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일본 갔는데 이 건물 보러 여기까지 가긴 그렇고 여기서 떼구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먼지가 쌓이거든요. 여기 턱이 있으니까 이 먼지가 비가 오면 이 먼지가 쌓이잖아요. 여기 먼지가 쌓입니다. 플래싱도 없어요. 그럼 이게 떼구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영원한 화이트는 없습니다. 가 혹시 이게 뭐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아마 실망할 겁니다. 편리성은 1.1 편리하진 않죠. 이게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나요? 가성비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도 효율이 좋지는 않죠. 아이디어는 뭐 아이디어가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5.8 그래서 낮은 점수 죄송합니다. 제 평점입니다. 제 평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